즉 뇌파의 그 자연스러운 발생 자체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듬 완전히 깨지는 거죠. 잠의 양도 줄고. 그렇죠. 2차적으로 이 소아는 낮 동안에도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낼 거고요. 성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상태가 걱정이 된 이 씨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이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되게 심각한 애들만큼은 아니었어요. 딴 애들은 뭐 6시간씩 스마트폰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해도 2시간이거든요. 좀 더 정확한 아이의 상태를 알기 위해 뇌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검사를 받는 범수. 여기 머리 대고 누울 거거든요. 이쪽으로 쭉 올라오세요. 조금 더. 아유 편해. 뇌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것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십자가가 나왔다가 아동이 좋아하는 게임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게임 영상을 보았을 때와 풍경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냥 십자가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를 보고 있을 때 아동의 뇌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위가 중독 회로에 관련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가 아이가 일반 화면을 볼 때랑 게임 화면을 볼 때에 차이가 나타나는 부위라고 이 부위가 명시가 된다는 얘기는 아이가 어떤 게임이랑 관련된 화면을 봤을 때는 다른 술이나 담배 같은 걸 보고 중독에 일어난 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갈망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아이의 뇌에서도 그런 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어떻게 보자면 중독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나타났다고. 의사는 중독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환경으로서 계속 지내게 된다면, 이런 뇌 기능적인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푹 빠진 중학생 박수연 양. 오자마자 스마트폰 들기 시작해갖고 밥 먹을 때 빼고는 계속 만지는 것 같아요. 수연이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에 엄마는 흐뭇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정말 영웅이 된 것처럼 뭐 글도 막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막 댓글도 여러 개 달리고 그러면 그걸 좀 자랑 삼아 저한테 얘기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이의 스마트폰 사용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잠 늦게까지 안 잘 때는 뭐 10시간도 한다고 봐야죠. 학교 갔다 와서부터. 새벽 4시까지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한도 많이 해봤어요. 12시, 11시에 내놓고 자는 걸로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잠들어 있으면 몰래 갖고 와 새벽에 하고 있고 계속 그래요. 수연이는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불안하대요,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무조건 그냥 없으면 안 된대요. 없으면 그런 얘기만 해요. 끄면 안 된대요. 지금 더 해야 된대. 그런 식이에요. 신문지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수연이 방의 창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거요? 아니 볼까 봐요. 부기는 이해해야 되고 잔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빛이 안 나가게 다른 걸로도 막고 천으로도 막고 이러다가 방학 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낮과 밤을 완전히 바뀌어요. 밤새도 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자. 엄마가 떼도 수연이가 다시 붙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누가 자기를 본다고 생각해 항상. 이걸 뜯으면 어떻게 돼요? 뜯으면 다시 붙죠. 지숙 씨는 딸 수연이를 설득해 함께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거의 안 만나버리니까 사람들을. 웃는 모습을 보신 적도 없고? 근데 이거 하는 동안은 행복해요 계속. 그거 하는 동안만? 뇌의 균형을 알아보는 정밀 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뇌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